자, 글로벌 시장의 미국 쪽의 조정, 뭐 10월 25일 기준이고 우리나라 날짜로 10월 26일의 기준인데 왜 미국장이 나스닥이 2%대 급락을 하고 시간에서 또 1% 빠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뭐 이거는 2.42% 하락인데 하이닉스가 5.65%나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 또 현대차 실적도 이제 뭐 2시 10분에 IR이 있는데 하이닉스 기준의 조정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소폭 덜 나왔어요. 덜 나온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고 또 4분기에 대한 전망, 내년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시장 두들겨 맞으면서의 연동폭이든 어찌됐건 조정이 확산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 HBM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사양 제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단행하겠다. 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장비 부품 업체들은 그나마도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HPSP는 개별 사유의 기준까지 겹쳐졌죠. 그러니까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악재가 아닌 호재로도 인식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94만 주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100만 주 외국인 매수할 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버거워졌고 내일 아침에 HPSP의 그 수급을 마저 확인하면서 전략 기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 저점이 이탈된 건 아니지만 오늘 하루에 맞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숨쉬기가 곤란하죠.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 뒷부분에 이제 전기 쪽에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이제 미국 쪽부터 살펴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2위,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2위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4위, 미국 시장에서는 3위입니다. 요 두 개 업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에 대한 실적 그리고 IBK 실적 이 부분인데 일단은 알파벳이 정규장에서 9%대 폭락이 나와버렸어요. 9%대. 근데 알파벳의 9%대 폭락의 기준에서 잘 보시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응? 근데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성장성 부분이 더 나올 걸로 봤는데 22% 성장분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둔화됐다 이거. 성장성이 둔화돼 버렸다. 아 짜증난다. 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파벳은 시가총액 4위라고 그랬죠. 글로벌 시장 4위, 미국 3위. 근데 MS는요. 글로벌 시장 2위, 미국 시장 2위예요. 근데 MS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적이 똑같이 예상치 상향의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매출 이 부분 성장성 부분도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잠시만요. 요 내용을 제가 위에서 복사해서 넣어가지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건 수정을 지금 해놓을게요. 화면에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쪽은 클라우드 부분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3% 이제 MS는 강세를 띄었거든요. 결론은 MS사의 경우에 강세를 띈 기준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게 더 높죠. 이쪽이.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클라우드 부분 관련된 전체 시장의 파이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향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일방향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P 500 지수 상장사의 실적이 25일 기준으로 상장사 500개 중에서 25% 그러니까 125개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이 예상치 상회예요. 예상치 상회. 그리고 지금 IBM이나 메타 같은 경우도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상회야. 그래서 시간에서 강세예요. 뭐 지금 지수가 좀 1%대 밀려 있어서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 놓고 따졌을 때 알파벳 주가의 폭락만을 뭐 들여다봐야 되는 거냐 업황 설정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의 차트 분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여기는요. 요렇게 여기는요.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주들이 다 강해요. 근데 엔비디아는 월등히 강해서 이따만큼 올라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일단은 어쨌든 7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습니다.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지금 원래 제한적인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애들이 쫙 뻗어 나갔던 애들이 업황이 안 좋네 이렇게 해석되는 내용들이 실정이 나온다면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 제가 판단할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의 기준이 양봉을 뻗어 올리다가 이제 늘려진 부분인데 뭐 그에 대비해서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2위, 미국 2위인 MS사는 멀쩡하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금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뭐 무지하게 깨져 있죠. 16%인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놓고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여전히 13% 강세예요. 또 유가증권 시장 얘도 무지하게 깨져 있죠. 한 10% 가까이 깨져 있죠. 그래도 올해 어찌됐건 5.88% 상승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추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 올해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뭐 하락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스라엘부터 해서 해석을 했을 때 과도하다라는 거죠. 응? 또 금리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니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강세를 띄는데 왜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냐는 거야. 결과론적인. 근데 그 결과라는 것도 먼 발치에서 한 발짝 뒤에서 놓고 보니 아니 결국은 추세 추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기준에서도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률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같이 놓고 볼까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률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 그 글로벌 시장의 추이 추세 우리나라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 기준에 사실상 이번 하반기의 그 기준에 8월 달부터 해서 13% 코스 피가 빠져 있어요. 야, 10%가 아니라 13%가 빠져 있고. 그리고 22% 빠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 이후에 돌릴 때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 쪽 다시 프리미엄 주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이 개선되는 쪽을 놓고 보자라는 기준인 거고 또 역대 그렇게 돼왔다라는 거고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도 다우지수의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10% 밀려 있어요. 그럼 얼마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000포인트 수준의 S&P 500 지수 조금 더 많이 빠졌죠. 13%.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2,800? 응? 맞나요? 곱해볼까요 한번? 3,300 곱하기 87%. 그러면 2,800, 2,900 정도 돼 있네. 그죠? 2,900 수준이에요. 니케이는 여전히 아직도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있고 3,300 수준.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얘도 3,000포인트대 위쪽. 하다못해 기술주 위주의 대만 같은 경우도 13%뿐이 안 밀려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유독 많이 밀려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이제 올해로만 따졌을 때 너무 큰 장대음봉이 두 개 떨어져 내려왔지만 실질적인 부분의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으로 반전돼 있지만요. 상승 추세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다. 과도하게 매도가 돼 있다 지금. 이왕이면 이번 달 기준에 돌려주는 흐름은 내주고 꼬리를 좀 달아주고 이번 달 기준에 거래일수 이제 뭐 금요일 하루 남아 있고 다음 주 하루 다음 주 이틀 남아 있습니다만 3거래일 동안에 뭐 탄력적으로 좀 반등 주고 그리고 그 이상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지금 현재 이제 뭐 이스라엘 내용이든 채권의 내용이든 또 채권 금리 또 그리고 지금 뭐 달러 얘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25일자 기준에서 시가총액
글로벌 4위, 미국 시장 3위인 구글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뭐 벌써 1시 40분인데 주가에 너무 과하게 지금 뭐 삼성전기도 그 영향력 부분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심리적인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안정을 더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 기준이죠. 지금 우리도 2.4% 손실이 나 있어요. 9월 말 대비 2.4%. 근데 그러한 그 월별 기준에서 하락률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방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이 깨졌는데 무슨 방어야. 손실 난 게 버거운 거지. 근데 어차피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 전량 정리하고 쉴 거냐, 아니면 유지하고 대처할 거냐. 근데 지금 기준이 시장 대비해서 6.5% 빠져 있는데 또 코스닥으로 따지면 뭐 9월 말 대비해서는 뭐 말을 못할 정도죠. 그죠? 11.56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LG화학의 손실률이 가장 큰 거예요. 뭐 삼성전기도 오늘 말 같지도 않게 무너져 버렸고, 현대차는 그나마도 시장 뭐 등락률 기준인데, 얘네 둘이 이제 어찌됐건 뭐 시장 하락률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뭐 그 이상으로 무너져서 버거운 거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시장 지수도 안정화가 되고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기준이죠. 2차 전지에 묶어져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또 실적이 없는 업종을 보시는 것도 안 되고, 이미 벌써 이제 뭐 2차 전지의 경우도 이제 숨도 못 쉴 상황이 돼 있으신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서 반등이 어느 쪽이 나올까에 하이닉스 6% 조정받은 거 어지간한 애들 다 정리해서 옮기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